남자는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인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바람처럼 호련히 떠나버린 그녀. 그런데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산모가 바로 전 아내였습니다. 숨겨진 아이,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두 사람을 가로막는 냉혹한 현실. 과연 이들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명문대학병원 원장실. 도윤아, 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왜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거니? 60대 초반의 윤지숙 병원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어머니, 전 제 방식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30대 중반의 강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식? 내 방식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 경영은 돈이야 돈.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줄 시간 어디 있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의사의 길이 다릅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지방으로 가. 지숙이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지방분원 외과 과장으로 발령 낼 테니까 거기 가서 내 방식대로 해봐. 알겠습니다. 도윤이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집. 도윤 씨, 정말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차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뜻이니까. 도윤이 짐을 싸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전 어떡하고요? 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서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린 부부잖아요. 현서가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니 말씀이면 무조건이고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혼해요. 현서가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혼합시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6주, 작은 산부인과 병원. 현서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예요.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이라고요? 네, 아기 심장 소리도 들리네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이미. 현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현서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도윤 씨한테 말해야 하나? 현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알면. 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숙 원장님은 날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아이의 존재까지 알게 된다면. 현서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나 혼자서라도. 그날 밤, 현서는 도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2달 후, 현서는 해안가 작은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빌라 2층, 현서가 짐을 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나랑 아기랑. 현서는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춘문예에 등단했던 경력을 발판 삼아 다시 프리랜서 작가로 생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현서는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며 검진을 받았습니다. 초음파 진료를 마친 의사가 다정히 말해주었습니다. 아기가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심장 소리도 아주 좋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무 걱정 없이 출산의 날을 준비하던 어느 날, 출산 예정일 3주를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현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랫배가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고통과 함께 스치던 불길함으로 이불을 걷어내자 피가 보였습니다. 안 돼. 내 아기. 현서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임신 중인데 피가 나요. 20분 후 구급차가 현서를 실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서는 극심한 통증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만은 구급차가 지방분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37주 산모, 대량 출혈. 의료진이 현서를 침대에 옮겼습니다. 산모랑 아기 둘 다 위험합니다. 긴급 제왕절개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강도윤 선생님 호출하세요. 네. 5분 후 수술복을 입은 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반족이 박리로 보입니다. 산모 의식이 희미하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도윤이 마스크를 쓰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산모.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산모의 상태에만 집중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작은 아기가 아무런 울음소리도 내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체중 2.1kg.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바로 옮기세요. 도윤이 지시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도윤이 손을 씻으며 차트를 받았습니다. 산모 이름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연서.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회복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 도윤의 전 아내 현서였습니다. 도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서가 왜 여기에? 그리고 아기는? 현서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 씨.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흰 가운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현서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서 씨. 도윤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돌아가세요. 현서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기 상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요. 다른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전 이 아이의 담당 주치의입니다. 도윤이 차트를 펼쳤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체중이 2.1kg밖에 안 돼요. 현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폐가 아직 덜 자라서 스스로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요? 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특수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도윤이 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요. 현서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잖아요. 아니에요. 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이예요. 저 혼자 키울 거예요. 현서 씨, 치료비는 제가 다 낼 겁니다. 걱정 마세요. 현서가 돌아 누웠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의사로서 아이를 돌볼 겁니다. 도윤이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도윤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신생아 집중치료실. 도윤이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아기가 온갖 관을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계세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3번 아기 상태 좀 보려고요. 아, 차연서 씨 아기요? 심박수가 조금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그래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산모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자주 오시길래. 아닙니다. 그냥 미숙아라서 신경 쓰이네요. 도윤이 자리를 떴습니다. 사흘 후 새벽 2시, 간호사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선생님, 3번 아기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강도윤 선생님 호출하세요. 10분 후, 도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도윤이 인큐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힘겹게 숨쉬는 아기. 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산소 농도 높이고 심장 모니터 확인하세요. 도윤의 손이 아기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버텨라. 제발. 3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아기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침 7시, 현서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 앞에 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아기를 보는 순간 현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상태가 안 좋아졌었어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서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도윤이 현서를 부축했습니다. 손 떼세요. 현서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서 씨, 이러지 말아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현서가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 아빠니까요. 도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냈어요. 현서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의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현서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벽에 기댔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사람, 무슨 사이지? 글쎄, 강 선생님이 아빠래. 미혼모인 줄 알았는데. 오후 3시, 외과 의사 휴게실. 도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도윤아. 민준아. 소아과 의사 김민준이었습니다. 너 요즘 이상하더라. 무슨 일 있어? 아니, 거짓말.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민준이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현서 만났어. 뭐? 차현서? 내 전 와이프? 응. 여기서. 여기가 무슨 여기? 환자로.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것도 내 아이를 낳으러. 민준이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현서가 내 아이를 임신한 채로 혼자 숨어 살았어. 미친. 그럼 넌? 아무것도 몰랐지. 도윤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혼하고 6주 뒤에 임신을 알았대. 근데 나한테 말 안 하고. 왜? 우리 어머니 때문이겠지.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숙 원장님, 현서는 날 만나고 싶지 않아 해. 당연하지. 내가 현서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도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약해. 언제 어떻게 될지. 넌 최고의 의사잖아. 지켜낼 수 있어. 민준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8시, 현서의 병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서가 받아들었습니다.
아참, 산모님. 네. 강도윤 선생님이 병실 옮기라고 하셨어요. 예. 좀 더 조용한 곳으로요. 빨리 산후 회복하시라고요. 현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이미 옮겨놨는데요. 1시간 후, 현서는 복도 끝 조용한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일주일 후 오후, 지방분원 주차장,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각진 턱선, 외과 과장 최정우였습니다. 드디어 왔군. 정우가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도윤, 이제 내 시대는 끝이야. 본원 행정실, 최정우 과장님 오셨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강도윤 선생 어디 있나? 수술실에 계실 겁니다. 그래, 바쁘긴 하네. 정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강 선생이 이상하던데? 한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왜요? 정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특정 환자한테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요. 누구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미수가요. 밤낮 없이 들여다보세요. 재미있네.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 선생. 아, 최 과장님.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그냥 환자 상태 확인하려고요. 밤 10시에 퇴근 시간 한참 지났는데 정우가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3번 아기네. 차연서 씨 아들. 네. 미혼모더라. 가족도 없고. 정우가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강 선생이랑 무슨 관계 있나? 아닙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미숙아라서 신경 쓰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됐어. 정우가 돌아섰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눈빛을 봐. 뭔가 있어. 사흘 후, 정우가 행정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차연서라는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나? 과장님 담당 환자 아니잖아요. 아, 강도윤 선생이 부탁했어. 협진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직원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디 보자. 차연서 32세. 미혼. 보호자 없음. 주소는? 이 근처 빌라네요. 혼자 사는 것 같은데요. 정우가 메모했습니다. 입원 경로는 119 구급차로 응급 입원이요. 가족 연락처는? 없습니다. 본인 연락처만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혼모의 연고도 없고, 근데 강도윤이 왜 저렇게 신경을 쓰지? 한편 서울 본원, 윤지숙 원장이 비서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분원 실적 보고서 가져와. 네, 원장님. 1시간 후. 원장님, 보고서입니다. 수술 건수는? 괜찮네. 도윤이가 일은 하는구나. 지숙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최정우입니다. 최 과장, 무슨 일인가?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 선생에 관한 건데요. 도윤이가 왜?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분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갑자기 왜? 전화로는 곤란하고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네. 토요일에 가지. 전화를 끄는 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그놈이 또 무슨 말썽을. 토요일 오전 지숙의 차가 지방분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어디 있나? 수술실에 계십니다. 그래. 최정우 과장 좀 불러줘. 네. 30분 후. 지숙의 임시 사무실. 원장님 최정우입니다.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앉게. 그래서 무슨 일인가? 원장님, 강도윤 선생이 요즘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특정 환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차연서라는 환자인데요. 지숙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지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자가 아시는 분이십니까? 도윤이 전 와이프야. 예. 정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 근데 왜 여기 있지? 지숙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이 여자가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원 날짜를 보십시오. 그리고 강 선생이 집도했습니다. 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의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연서 병실로 안내해. 네. 10분 후. 지숙이 현서의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현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날 모르겠나? 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지숙이 소리쳤습니다. 넌 내 며느리 아니야. 이혼했잖아.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도윤이 아들이지? 지숙이 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답 안 해? 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못된 년, 내 아들 명예를 또 더럽히려고. 지숙이 현서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세상에 알리지 마. 그 아이 존재를. 예, 내 아들이 미혼모랑 아이 낳았다는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이미지도 다 망가져.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워. 도윤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윤 씨 아들이에요. 닥쳐. 지숙이 현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현서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당장 병원 나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도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아, 현서 씨한테서 떨어지세요. 도윤이 현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어미한테.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도윤이 지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 이 아이의 아버지고 현서는 제 아이 엄마입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날 밤 11시. 도윤의 숙소. 도윤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 민준이야. 응? 괜찮아?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다며? 그것도 현서 병실에.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병원이 좁아. 다 퍼졌어. 민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현서를 때리셨어. 뭐? 아이 존재를 숨기래. 세상에 알리지 말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그럼 넌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전화를 끄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서의 병실, 현서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간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퇴원할래요. 아직 안 돼요. 산후 회복이 덜 되셨는데.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현서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아기는 어떡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서가 도윤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도윤이 현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돼. 아기가 아직 너무 약해. 그래서요? 당신이 뭔데요? 현서가 소리쳤습니다. 난 아빠야.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 아이 아빠라고. 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서야, 같이 지키자. 우리 아들.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알잖아요. 상관없어. 난 어머니 말 안 들을 거야. 도윤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난 너랑 아이를 지킬 거야. 현서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현서를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체중도 2.3kg으로 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기가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도윤이 인큐베이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눈을 뜬 아기. 도윤을 보며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현서 씨 불러주세요. 네. 10분 후 현서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현서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뭐여? 우릴 알아보는 것 같아.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현서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뭐가? 우리 아기 살려줘서. 우리 아기잖아. 당연한 거지. 도윤이 현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주 후 도윤이 현서를 찾아왔습니다. 현서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아기를 서울 본원으로 옮기려고. 예. 왜요? 현서가 놀랐습니다. 거기 신생아 전문 시설이 더 좋아. 아기한테 더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님이. 그래서 우리도 서울로 가야 해. 우리요? 응. 같이 살자. 도윤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아기를 제대로 돌보려면 의사인 내가 옆에 있어야 해. 하지만 형식적인 거라도 좋아. 아기 위해서.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현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아기 위해서. 고마워.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한 아파트. 도윤과 현서가 이사를 마쳤습니다. 방은 따로 쓸게요. 현서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아기 방은 제 옆으로 할게요. 알았어. 도윤이 짐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기가 본원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강도윤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담당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응. 들어와. 거실에서 현서가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선생님. 아, 현서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가 현서 씨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요? 네.
옛날엔 환자들한테 차갑기만 했는데 요즘은 정말 따뜻해졌어요. 현서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왜 왔어? 아, 맞다. 할 말이 있어서.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최정우가 움직이고 있어. 뭐? 도윤 너 조심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병원 의사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다녀.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 와이프랑 몰래 아이 낳았다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식이.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도 계속 보고하는 것 같아. 현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도윤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너랑 아기다. 그날 밤, 아기를 보러 간 도윤과 현서,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무 예뻐. 이름 지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현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준이 어때? 차분하고 준수하게 자라라고. 좋아. 강서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복도 끝. 최정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아. 증거는 충분해. 정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 후 서울 본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강도윤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준이가 드디어 3kg 넘었어요. 정말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인큐베이터 없이도 숨 쉴 수 있어요. 도윤이 신생아실로 뛰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서준이 이제는 관도 없이 스스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도윤이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눈을 뜨고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으아,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현서 씨, 현서 씨. 도윤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현서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서준이가 퇴원할 수 있대. 정말요? 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이제 집에서 키울 수 있어. 도윤이 현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 씨, 현서가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도윤이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현서가 서준이의 작은 모자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가 드디어 집에 가는 거야. 병원 입구, 간호사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서준이 건강하게 자라라. 강 선생님, 현서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도윤과 현서가 인사했습니다. 차에 탄 세 식구. 도윤이 백미러로 현서와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현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 도윤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 식구. 자, 서준아. 여기가 내 집이야. 도윤이 서준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방에는 새 침대와 장난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현서가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도와줬어. 깜짝 선물이야. 고마워요. 현서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현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현서야. 왜요?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이혼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눈치만 보고 너 마음은 몰라줬어. 이젠 달라. 난 너랑 서준이가 제일 소중해. 도윤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시 결혼해 줄래?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응. 평생 너만 지킬게. 저도 사랑해요, 도윤 씨. 현서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옆방에서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우리 아들이 축하해 주나 봐.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현서도 웃었습니다. 2달 후, 현서가 쓴 육아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엄마.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현서야, 축하해. 민준이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유명 작가네. 부럽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 도윤, 현서, 민준, 그리고 서준이.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웃는다. 도윤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서준이가 처음으로 옹알이를 했습니다. 뭐라고? 방금 아빠라고 했어? 응, 분명 아빠라고 했어. 현서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 천재 아냐? 도윤이 서준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서준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도윤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준이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현서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야. 도윤이 방을 나왔습니다. 잤어? 응, 금방 잤어. 고생 많았어요. 아니야. 행복해. 도윤이 현서를 안았습니다. 우리 내일 구청 갈까? 구청? 응. 혼인신고. 정말요? 현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젠 정식으로 가족되자. 좋아요. 다음 날, 구청 앞, 도윤과 현서가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작성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윤이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이제 진짜 부부네. 도윤이 웃었습니다. 응, 다시 시작이야. 현서가 도윤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준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재결혼 축하해. 고마워, 민준아. 현서 씨도 고생 많았어요. 도윤이 이 녀석 잘 길들였네요. 하, 뭔 소리야. 도윤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습니다. 서준이가 침대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축하해 주네. 현서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어딘가에서 최정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윤과 현서의 사진들. 이제 때가 됐어. 정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특종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정우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유명 의사의 숨겨진 아이 이야기요. 전화 너머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대학병원 강도윤 의사, 알고 계시죠? 네, 윤지숙 원장 아드님. 그 양반이 전 와이프랑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뭐라고요?
증거 사진 다 있습니다. 기사 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정우가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강도윤, 이제 끝이야. 이틀 후 아침,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인터넷 기사 좀 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요. 도윤이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명문 병원 의사, 이혼 후 전 부인과 은밀히 출산.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윤지숙 원장의 아들 강도윤 씨가 이혼한 전 부인 차연서 씨와 비밀리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이런 도윤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현서가 서준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현서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사가 났어. 기사요? 현서가 도윤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현서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현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현서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그때 현서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차연서 씨죠? 저는 일간뉴스 기자인데요. 강도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 좀. 현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차연서 씨, 저는 주간 매거진.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다. 현서가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이고, 서준아. 현서가 서준이를 달랬습니다. 도윤의 휴대폰도 계속 울렸습니다. 1시간 후, 병원 원장실. 윤지숙이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숙이 책상을 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뭐? 도윤 선생님에 대한 징계건으로. 지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도윤이 불러. 30분 후, 도윤이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앉아. 지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지숙이 신문을 던졌습니다. 병원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해명? 어떻게 해명할 건데?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현서와 제가 다시 만난 과정을. 안 돼. 지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 더 난리나. 조용히 넘어가야 해. 어머니, 이번엔 못 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 현서와 서준이를 지킬 겁니다. 이 자식이. 지숙이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도윤이 비틀거렸습니다. 병원장 승계는 꿈도 꾸지 마. 넌 이제 평의사야. 상관없습니다. 도윤이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정우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 고생 많으시네요. 최 과장님이 하신 거죠? 도윤이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자한테 제보한 거 증거라도 있으세요? 정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도윤이 정우를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집. 현서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아니야. 도윤이 현서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긴. 병원에서 난리 났어. 민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회에서 너 정직 처분 내릴 거래. 알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준이가 왜?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검진했는데 면역력이 떨어졌대. 뭐라고? 현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불안하니까 아기도. 안 돼. 현서가 주저앉았습니다. 서준아, 우리 아가. 도윤이 현서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지킬게.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열의 기침까지 시작했습니다. 의에. 서준이가 힘없이 울었습니다. 도윤 씨, 서준이가 숨쉬기 힘들어해요. 현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 도윤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아빠가 있어. 30분 후 병원 응급실. 폐렴입니다. 미숙아라 면역력이 약해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지금 정직 상태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서준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병실에 누웠습니다. 현서와 도윤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아기, 아프지 마. 현서가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숙이었습니다. 지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주의 고통스러운 모습, 지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틀 후 새벽 3시, 서준이의 병실. 도윤이 서준이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현서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 심장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서준아.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준이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 도윤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산소 농도 높이고 응급 처치 준비.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준아, 아빠 목소리 들려? 힘내. 현서가 깨어나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기. 현서야, 비켜봐. 내가 살릴게. 도윤이 서준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30분간의 응급 처치. 서준이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서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숙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서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숙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손자가 이렇게 아프구나. 어머니.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도윤아, 현서. 지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예. 현서가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너희 둘을 갈라놓은 것도 나였어.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명예만 생각하고 손주 생각은 안 했어. 어머님, 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서야, 용서해다오. 지숙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바로잡을게. 괜찮습니다, 어머님. 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합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지숙이 현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이사회의실, 윤지숙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게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정우 과장이 제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이사가 놀랐습니다. 제 아들 강도윤을 끌어내리려고 악의적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지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최 과장이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 현서에게 잘못했습니다. 지숙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아들 부부가 헤어졌고 손주가 아팠습니다. 원장님, 저는 오늘부로 병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들이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제 아들 도윤이에게 모든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1시간 후, 최정우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나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정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이 정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 과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시끄러. 다 내 때문이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넌 원장 아들이라고 다 편하게 살았잖아. 난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왔어. 근데 넌 태어나자마자 다 가졌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정우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오후, 병원 로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근 저에 관한 기사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도윤이 심호흡했습니다. 차연서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혼 후 다시 만났고 재결합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아내와 아들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서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일주일 후, 서준이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서준이 열이 내렸어요. 간호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이가 눈을 뜨고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들. 도윤이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현서도 달려와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이제 괜찮아. 새 식구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숙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지숙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지숙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퇴원 전날 밤, 도윤과 현서가 서준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내가 뭘, 우릴 지켜줘서. 현서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내니까.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서준이가 잠결에 움직였습니다. 응.
쉿, 우리 아들 깬다.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식구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 한강공원, 도윤이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비둘기. 서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비둘기네. 우리 서준이 똑똑하네.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벤치에서 현서가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써? 응, 새 책 원고. 우리 이야기 2편. 또, 독자들이 좋아하겠다. 당연하지.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데. 현서가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배고파. 점심 먹으러 갈까? 좋지.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도윤의 새 병원 개원식, 서준 소아과, 병원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합시다.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야, 축하해. 내가 드디어 원장이 되다니. 고마워, 민준아.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 다 내 노력이지.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윤지숙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도윤아, 축하한다. 지숙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 개원식인데. 지숙이 현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어머님. 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어딨나? 저기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준이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이고, 우리 손주. 지숙이 달려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할매 보고 싶었지? 응, 많이. 서준이가 지숙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매도 많이 보고 싶었어. 개원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크다니. 지숙이 감개무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현서 덕분이지. 지숙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널 바꿨어. 어머님. 현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매. 나는? 너는 할매가 제일 사랑하지. 지숙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현서의 신간 출판 기념회. 다시 만난 우리. 책이 서점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현서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독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 경험담입니다. 현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낳고 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가족. 현서가 객석의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이도 작은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최고. 현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6개월 후, 도윤의 병원이 지역 최고의 소아과가 되었습니다. 강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나았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온 도윤. 현서가 서준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가자. 오늘 어머님 오신대. 그래. 뭐하러? 서준이 생일 축하하러. 아, 맞다.
우리 아들 3살이네. 도윤이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집에 도착하니 윤지숙이 케이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손주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고맙습니다, 어머님. 현서가 인사했습니다. 초를 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준이가 초를 불었습니다. 후,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리 손주, 소원 빌었어? 지숙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 아빠 할매랑 영원히 행복하게. 아이고, 우리 손주 착하기도 하지. 지숙이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지숙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차가웠는데 지금은 따뜻해. 현서 덕분이에요. 도윤이 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덕분이고요. 그래, 가족이 최고야. 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숙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현서야, 이거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현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지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현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앞으로 행복하기만 해. 지숙이 현서를 안았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뭘, 내가 미안하지.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밤, 서준이를 재운 후 도윤과 현서가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별이 참 예쁘다. 현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게, 오늘 같은 날엔 더 예쁜 것 같아. 도윤 씨, 행복해?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도윤이 현서를 안았습니다. 너랑 서준이, 그리고 어머니까지. 나도 행복해. 현서가 도윤에게 기댔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응, 우리 이겨냈잖아.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집안에서 서준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사랑. 그 사랑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위기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도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